혹시 천국 미사일 아시나요? 미국 패트리엇보다 성능은 더 좋으면서 가격은 30%밖에 안 하는 이 무기 때문에 나토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데요. 특히 20년간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믿어왔던 나토 방산 자문관 한 명이 한국에 와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이야기가 있어요. 사우디 사막에서 패트리엇이 연달아 실패하는 순간 천국 미사일이 보여준 완벽한 요격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숫자가 아니라 신뢰가 요격했다. 오늘은 한 외국 전문가의 시점에서 본 충격적인 K방산 성공 스토리. 과연 한국 무기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저는 엘리사 로웰입니다. 나토 방공자문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죠.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브뤼셀의 나토 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진 보고서를 보니 기분이 착잡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의 또 다른 실패 사례였거든요.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또 실패했군요.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걸프전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당시 다란 기지에서 스커드 미사일 요격에 실패해 미군 28명이 사망했던 사건 말입니다. 시스템 오류였다고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시스템 재부팅을 하지 않아서 생긴 오차였습니다. 100시간 동안 계속 가동시켜서 0.34초의 시간 차이가 생겼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0.34초가 687m의 오차를 만들어냈어요. 마하 5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그런 오차는 치명적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다른 문제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탄두가 리야드 시내에 떨어졌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에 40억 원에서 60억 원이 드는데 그 비싼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들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천국 미사일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 저는 놀랐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이런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랍에미리트가 이미 4조 1,500억 원어치를 계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자료를 넘겨보니 놀라운 수치들이 나와 있었어요. 천국 미사일의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 발에 15억 원 정도였죠. 그런데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것 같았어요. 실전 경험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지 소식통들은 효과가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이 만든 패트리어트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만든 미사일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몇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모두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싶어 했거든요. 패트리어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그럼 이렇게 하죠. 위원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기술검토단을 파견해서 천국 미사일을 직접 평가해 보겠습니다. 엘리사, 당신이 팀을 이끌어 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미국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가로 일해왔는데 갑자기 한국의 무기를 평가하라니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가장 익숙했던 체계에서 이야기받는 것과 같지만 반갑지가 않네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한국에 대해 자료를 찾아봤어요. 천국 미사일의 개발 과정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2011년에 개발을 완료했고 2017년에는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이 미사일이 러시아의 S-400 기술을 도입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콜드런치 방식의 수직 발사가 가능하고 최대 4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있는 나라였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원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실패 사례들을 보면서 느꼈던 실망감을 말이에요. 미국이 만든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실전에서는 계속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번엔 다를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에서 천공 미사일을 만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철학으로 이 무기를 만들었는지, 왜 패트리어트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나토의 방공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과 성능, 그리고 신뢰성. 저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과연 한국의 천공 미사일이 나토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각보다 규모가 큰 시설에 놀랐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저희를 맞이해 주었는데 첫인상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나토에서 오신 분들을 직접 뵙게 되네요. 정하윤 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천공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국제 표준이 없는 설계가 걱정됩니다. 나토 체계와의 호환성은 어떻게 보장하시겠어요? 정하윤 박사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표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거였거든요. 천공2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저는 자료를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다층 방어 체계입니다. 정하윤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천공2가 중거리를, 비공이 단거리를, 현공이 근거리를 담당하죠. 각각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천공2의 재원을 확인해 봤어요. 최대 사거리 40km, 최고 고도 15km에서 20km, 패트리어트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격이었죠.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정말 15억 원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수준이죠. 정하윤 박사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그런데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의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콜드런치 방식의 수직 발사를 통해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하고 발사대를 회전시킬 필요가 없어서 즉응성이 뛰어났어요. 러시아 기술을 도입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S400의 콜드런치 기술을 참고했지만 유도 시스템과 레이더는 완전히 독자 개발했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설명했어요. 오히려 일부 성능은 원본을 뛰어넘었죠. 그때 시험장으로 이동했는데 실제 천공2 발사대를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나의 발사대에 8기의 미사일이 수직으로 장착되어 있고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가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다기능 레이더가 핵심이죠. 정하윤 박사가 레이더 시설을 가리켰습니다. 최대 4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어요. 저는 패트리어트와 비교해봤어요. 기본적인 성능은 비슷했지만 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기동성 면에서 천공2가 훨씬 우수해 보였어요. 실전 경험은 어떤가요?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하윤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중동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들의 성과는 만족스럽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단순히 기존 무기를 모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철학으로 접근했다는 걸 말이에요. 서양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을 만들어낸 거였죠. 현장 중심 설계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선으로 고려했다는 뜻입니다. 정하윤 박사가 답했어요.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려고 했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천공2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설계 철학부터 운용 방식까지 모든 것이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 복잡한 절차나 까다로운 조건 없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였죠. 이건 정말 다른 접근법이네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K방산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서양의 무기 체계는 기술적 우월성에만 집중해 왔는데 정작 실전에서는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떤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2017년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실제 표적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죠. 저는 그 수치에 놀랐어요. 패트리어트도 이런 완벽한 성과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시험 환경과 실전은 다르지만 그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국의 천공2가 정말 패트리어트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검증되었고 무엇보다 실용적이었습니다. 내일은 실제 운용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정하윤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중동에서 온 손님이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하윤 박사가 답했어요. 그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서양의 첨단 무기보다 더 실용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국방과학연구소 회의실에서 저는 특별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알리 자흐란이라는 이라크 내무부 고위 관료였어요. 전직 공군 파일럿이라고 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왔습니다. 알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가족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실전 경험자의 증언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거든요. 이란에서 지원받은 민병대들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알리가 계속했어요. 패트리어트로는 막을 수 없었어요. 왜 막을 수 없었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알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미사일이 너무 비싸서 아껴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복잡해서 운용하기 어려웠고요. 정하윤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천공2는 어떠셨나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가격이 저렴해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운용도 간단했어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요청했습니다. 실제 요격 성공 사례가 있나요? 알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달 전에 바그다드 국제공항으로 날아온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천공2가 완벽하게 막아냈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기의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비싸서 못 쓰거나 복잡해서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였죠.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천공2로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패트리어트의 최근 실패 사례들을 떠올렸어요. 리야드에서 일어난 요격 실패, 다란 기지에서의 참사. 그때마다 기술적인 문제나 운용상의 실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천공2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알리에게 물었습니다. 3가지입니다. 알리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어요. 첫째, 신뢰할 수 있어요. 발사하면 맞춰요. 둘째,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셋째, 우리 병사들이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정하윤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전쟁은 수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나 최고 속도 같은 수치에만 집중해왔는데 정작 중요한 건 실제로 위협을 막을 수 있느냐였던 거죠.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알리에게 물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알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시스템이 복잡해서 대응이 늦으면 소용없어요. 천공2는 즉각 반응할 수 있어요. 정하윤 박사가 기술적인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콜드런치 방식이라서 발사대를 회전시킬 필요가 없어요. 미사일이 수직으로 발사된 후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거든요. 저는 그 시스템의 장점을 이해했어요. 기존의 패트리어트는 발사대를 표적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천공2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 번에 몇 개의 표적을 처리할 수 있나요? 저는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개 포대에서 동시에 8발까지 발사할 수 있어요. 정하윤 박사가 답했어요. 그리고 레이더가 40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니까 연속 교전이 가능하죠. 알리가 실전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바그다드에서는 한 번에 3발이 날아왔는데 천공2가 모두 요격했어요. 패트리어트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점점 천공2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실전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가요? 저는 나토 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을 했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계산기를 꺼냈어요. 패트리어트 한 발로 천공2 3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격 확률은 비슷하거나 더 높아요. 경제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알리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으로는 패트리어트를 충분히 배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천공2는 필요한 만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무기 체계의 우수성은 단순히 최고 성능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걸 말이에요. 나토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군요. 저는 솔직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술 이전이나 공동 생산도 가능해요. 그날 오후 저는 천공2의 실제 발사 시험을 관람했습니다. 표적 드론이 하늘에 떠 있고 천공2 미사일이 수직으로 발사되어 공중에서 방향을 바꿔 정확히 명중하는 모습을 봤어요. 놀랍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K방산의 힘입니다. 정하윤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이죠. 그날 밤 저는 나토 본부에 첫 번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천궁2가 패트리어트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격, 성능, 신뢰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전에서의 성과였습니다. 중동의 복잡한 위협 환경에서 실제로 검증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천궁2의 가장 큰 강점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알리 자흐란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 가족이 살던 동네가 공격받았어요. 알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벽 4시경이었죠. 저는 그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검토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이란에서 지원받은 민병대가 바그다드 시내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알리가 계속했어요. 우리가 가진 패트리어트로는 막을 수 없었어요. 왜 막을 수 없었나요? 정하윤 박사가 물었습니다. 알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사일이 너무 비싸서 함부로 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용이 복잡해서 즉각 대응하기 어려웠고요. 저는 그 상황을 상상해봤어요.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비용 때문에 망설여야 하는 상황 말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궁2를 도입한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하윤 박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라크와의 계약은 3조 4,800억 원 규모예요. 8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했죠. 저는 그 규모에 놀랐어요. 한국 무기가 이렇게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실제 운용 경험은 어떠세요? 저는 알리에게 물었습니다. 알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천궁2가 배치된 후로는 미사일 공격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저는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첫째, 반응 속도가 빨라요. 알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적 미사일이 탐지되면 즉시 요격 미사일이 발사돼요. 둘째, 동시에 여러 표적을 처리할 수 있어요. 셋째, 운용이 간단해서 우리 병사들이 쉽게 배웠어요. 정하윤 박사가 기술적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천궁2는 다기능 레이더로 40개 표적을 동시 추적하고 한 포대에서 8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어요. 저는 패트리어트와 비교해봤어요. 기본 성능은 비슷하지만 운용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다중 표적 대응 능력이 뛰어났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례가 있나요? 저는 알리에게 물었습니다. 알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2달 전에 바그다드 국제공항으로 3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왔어요. 천궁2가 모두 요격했습니다. 3발을 동시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정확히 3발이요. 알리가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그때 저도 직접 봤거든요. 하늘에서 불꽃이 터지는 걸 말이에요. 정하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천궁2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포화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에요. 기존 시스템들은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할 수 있지만 천궁2는 다중 교전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 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현대전에서는 적이 한 번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다중 요격 능력은 필수적이었거든요. 천궁2를 도입한 후 달라진 점이 또 있나요?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알리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미사일 경보가 울리면 모두가 공포에 떨었거든요. 이제는 천궁2가 막아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무기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적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한국 기술진들과의 협력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먼저 답했어요. 이라크 측과는 단순한 판매 관계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유지 보수를 함께 하고 있죠. 알리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거든요. 저는 그런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양 무기 업체들은 보통 판매 후에는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향후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알리가 답했어요. 추가로 더 도입할 계획이에요. 바그다드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도시들도 보호해야 하거든요. 정하윤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중동 지역 전체에서 한국 방공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이라크까지 이제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모두 천궁 시리즈를 운용하게 됐죠. 그 순간 저는 큰 변화를 감지했어요.
중동 지역의 방공 체계가 미국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나토에서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토의 요구사항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할 수도 있고요. 그날 저녁 알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천공2에 대해 거의 감정적인 애착을 보였습니다. 이 무기가 제 가족을 구했어요. 알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천공2를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방패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무기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절실한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 이런 무기를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알리가 정하윤 박사에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기 개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기술적 우월성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방문 나흘째, 드디어 나토 연합국 방공정책회의가 화상으로 소집되었습니다. 브뤼셀에 있는 동료들과 연결된 화면을 보며 저는 긴장했어요. 엘리사, 한국에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해주세요.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천공2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마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토의 차세대 방공 시스템으로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화면 너머로 동료들의 놀란 표정이 보였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국 무기를 추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첫째, 검증된 실전 성능입니다. 중동에서 실제로 적 미사일을 요격한 경험이 있어요. 정하윤 박사가 옆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실전 운용 데이터들을 보여주려고 했죠. 둘째, 비용 효율성입니다. 패트리어트 대비 3분의 1 가격으로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정말인가요? 프랑스 대표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직접 확인했습니다. 천공2 미사일 한 발이 15억 원, 패트리어트는 40억에서 60억 원이에요. 그런데 요격 성공률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화면 속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수치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셋째, 운용의 편의성입니다. 저는 마지막 포인트를 강조했어요.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존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가요? 정하윤 박사가 제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호환성 문제는 해결 가능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 측에서 나토 요구사항에 맞는 인터페이스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들이 패트리어트를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3년, 4년? 위원장이 인정했어요. 현재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 1년에서 2년 내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위기감이 높아진 지금 빠른 공급은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점을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필요할 때 받을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였죠.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은 어떤가요?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알리 자흐란의 증언을 떠올렸어요. 이라크에서 실제로 포화 공격을 막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에 3발의 미사일이 날아왔는데 모두 요격에 성공했어요. 포화 공격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네덜란드 대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제게 자료를 건네주었어요. 천공2는 한 포대에서 동시에 8발까지 발사할 수 있고 레이더가 40개 표적을 동시 추적합니다. 다중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나죠. 화면 속 동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런 능력은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나토 도입 시 어떤 조건들이 가능한가요? 위원장이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정하윤 박사와 미리 논의한 내용을 말했어요. 기술 이전, 공동 생산, 현지화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하네요. 흥미롭군요.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을 꺼리는 편인데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한국 무기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봅니다. 함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해요. 미국 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증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나요? 패트리어트는 수십 년간 검증된 시스템인데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검증된 기술이 아닌 현장에서 신뢰된 무기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중동에서의 실전 성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때 위원장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토 차원에서 다층 방어 체계를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기존 패트리어트와 함께 천공2를 도입하여 방어망을 강화하는 거죠. 저는 그 아이디어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천공2의 다층 방어 논리가 나토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천공2가 중거리를, 비궁이 단거리를, 현궁이 근거리를 담당하는 통합방어 체계를 나토 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질문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가능한가? 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로 변했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어요. 한국 무기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개선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벨기에 대표가 물었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답했어요. 중동에서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천공3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긴 사거리와 더 높은 요격 고도를 가진 차세대 모델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감동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왔어요. 리사, 정말 확신하는 거죠? 네, 확신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나토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완벽한 수치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이 나토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천공2가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긴급 보고서가 도착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저는 정하윤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보고서를 읽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문제가 아니라 요청이네요. 사우디에서 천공2의 사거리를 늘려달라고 하는군요. 사거리를요? 저는 놀랐습니다. 현재 40km인데 20km 더 늘려서 60km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요청이 흥미로웠어요.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정하윤 박사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이미 기술적으로는 준비되어 있어요. 단지 고객이 원하지 않아서 40km로 제한했을 뿐이에요. 왜 제한했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가격 때문이에요. 사거리가 늘어나면 미사일이 커지고 비싸져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적당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을 원했거든요. 저는 그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고객의 필요에 맞춰 성능을 조절한다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우디는 왜 사거리 연장을 원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멘에서 오는 위협 때문인 것 같아요. 더 멀리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면 방어 효과가 높아지죠. 그때 하나시스템 연구소 소장이 회의에 참석했어요. 레이더 시스템을 담당하는 분이었죠. 사거리 연장은 레이더 성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소장이 설명했어요. 현재 우리 레이더는 100km까지 탐지가 가능해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죠. 저는 놀랐어요. 100km요? 그럼 지금도 훨씬 멀리 볼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시스템을 보수적으로 설계해요. 레이더 성능보다 미사일 사거리를 짧게 하는 거죠. 정하윤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안전마진을 충분히 두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는 예상보다 어려운 조건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접근법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론적 최대 성능보다는 실제 사용 가능한 성능을 중시하는 것 말이에요. 사우디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미 검토를 시작했어요. 정하윤 박사가 답했어요. 3개월 내에 개선된 버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가능한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시스템 소장이 설명했어요. 기본 기술은 이미 있어요. 미사일 추진체를 개선하고 레이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이 한국방산의 진정한 강점이라는 걸 말이에요.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객의 피드백이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거죠. 저는 서양 무기업체들과 비교해봤어요. 보통은 미리 정해진 사양으로 무기를 만들고 고객이 그에 맞춰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해외 피드백이 국내 기술 강화로 연결되는 구조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맞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웃었어요. 중동에서의 경험이 우리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어요. 이제 천공3를 개발할 때 그 경험들이 모두 반영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통찰을 얻었어요. 한국 무기가 성공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나토에서도 이런 협력이 가능할까요? 저는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토의 요구사항에 맞춰 전용 버전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하나 시스템 소장도 동의했습니다. 유럽의 기후나 지형 조건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각국의 기존 방공망과 연동되도록 인터페이스도 개발할 수 있고요. 저는 흥미로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북극 환경에서 작동하는 버전이나 고온 사막 환경용 버전을 만들 수 있어요. 각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는 거죠. 저는 그런 유연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나토 각국이 자국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는 동일하니까 호환성도 유지돼요. 각자 다르지만 함께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개념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표준화와 맞춤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이런 접근법을 뭐라고 부르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저희는 고객 중심 기술 진화라고 해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거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나토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술 말이에요. 이건 공급자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의 접근법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안보를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천공2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용자와 함께 성장하는 살아있는 기술이었죠.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저는 정하윤 박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희도 나토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어서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 방문이 단순한 기술 검토를 넘어서 새로운 협력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브뤼셀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로비스트였어요. 엘리사, 잠시 이야기할 시간 있나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토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로비스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었거든요.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엘리사, 패트리어트가 얼마나 검증된 시스템인지 아시잖아요. 로비스트가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무기는 아직 검증이 부족해요. 저는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최신 버전인 PAC-3 MSE는 사거리가 40km 이상이에요. 성능 면에서 천공보다 우수하죠. 로비스트가 계속했어요. 가격은 어떤가요?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로비스트가 잠시 망설였어요. 가격은 품질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패트리어트 한 발이 40억 원에서 60억 원인데 합리적이라니 말이에요. 그리고 공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요. 로비스트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직접 본 것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천공2는 실제로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나토 표준에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로비스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표준이라는 게 뭔가요? 미국이 만든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로비스트가 당황했어요. 저는 나토 방공자문위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로비스트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엘리사, 미국과 나토의 오랜 협력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협력 관계라면 상호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비싼 무기를 사라고 강요하는 게 협력인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미국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한국 무기가 정말 위협적이라는 반증이었거든요. 다음 날 나토 방공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적극적으로 발언했어요. 한국 무기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나토의 표준화와 호환성을 고려해야 해요. 저는 반박했어요. 표준화가 중요하다면 성능과 가격도 표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무기가 더 나은 표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검증 시간이 부족해요. 미국 대표가 고집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이라크에서 천공2가 실제로 적 미사일을 요격한 사례들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검증이 어디 있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실전 성과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독일 대표가 지지해 주었어요. 엘리사의 말이 맞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가 가장 신뢰할 만하죠. 프랑스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고려해야죠. 미국 대표가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기술 이전이나 유지 보수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한국은 완전한 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영국 대표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이미 중동 국가들과 그런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을 제시했어요. 사우디의 요청으로 사거리를 60km로 확장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에요. 위원장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엘리사, 당신은 정말 확신하는 건가요? 이 결정이 나토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나요? 저는 깊이 숨을 쉬었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직접 본 것들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의 천공투는 단순히 수치가 좋은 무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무기예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라크에서 온 알리 자흐란을 만났어요. 그의 가족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천공투 때문이었어요. 미국 대표가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관계라는 것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선택지를 찾았다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진정한 협력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 무기 체계의 전문가에서 진정한 방공 전문가로 변화한 거였죠. 한국 무기의 국제 정치적 의미도 생각해봐야 해요. 저는 더 큰 그림을 제시했어요. 작은 나라가 만든 방어 중심 무기가 세계 군사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미국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실전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독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회의 후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엘리사, 정말 대단했어요.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반발이 걱정되네요. 프랑스 대표가 우려를 표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압력을 받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을 말할 수는 없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브뤼셀 시내를 걸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정하윤 박사였습니다. 나토 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에 감사드려요.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단문자를 보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책임이니까요.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석 달 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K-방어망 계약 체결식이었어요. 오늘은 나토 방공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저는 최전방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석 달간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회의와 협상이 있었는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표단도 자리를 잡았어요. 정하윤 박사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보냈어요.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닙니다. 사무총장이 계속했어요. 나토와 한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시작이에요. 계약 규모는 10조 원이 넘었어요. 나토 회원국 12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각국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하되 상호 호환성은 보장한다. 계약서의 핵심 내용이 발표되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봤던 유연성과 고객 중심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거였거든요. 정하윤 박사가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기술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진짜 변화는 기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지에서 온다는 뜻이었죠. 한국의 K방산 철학을 나토에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방산 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계약 서명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까다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미국의 반발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의 방어 시스템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한국 무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중동에서의 실전 성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수치가 아니라 실제 결과로 검증받았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쉬고 답했습니다. 국제 군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습니다. 공격 중심이 아닌 방어 중심, 독점이 아닌 협력, 이익이 아닌 평화를 추구하는 방산 생태계를 만들어가겠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정하윤 박사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엘리사 박사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감사를 표했어요. 저야말로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제안했어요. 물론이죠.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나토 본부에서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엘리사, 당신이 용기를 보여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용기일까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잖아요. 프랑스 대표가 공감했어요. 진정한 방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때 진짜 방어가 성공한 거죠. 정하윤 박사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국제전쟁을 막는 방패는 위협하는 것이 아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요약해 주었어요. 한국의 천공 시리즈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철학 때문이었던 거죠. 몇 주 후 첫 번째 천공2 시스템이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참관했어요. 독일 공군 장교가 시스템을 점검하며 말했어요. 정말 간단하네요. 우리 병사들이 금세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온 기술진이 설명했어요. 복잡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이 최고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감동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유럽 땅에서 꽃피우는 순간이었거든요. 오늘 역사가 바뀌는 것을 봤다.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방어 중심 기술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방패가 아닐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방패 말이다. 반년 후 나토 방공 효율성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들의 방어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3배 이상의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나토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네요. 동료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준이란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출신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실력으로 말이에요.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나토 상임 고문 자격으로 왔어요. 정하윤 박사가 공항에서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에 또 오신 걸 환영해요. 이제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천공3 개발 현황을 봤습니다. 나토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더욱 발전된 시스템이었어요. 나토와의 협력으로 우리 기술도 한 단계 발전했어요. 서로 윈윈하는 관계죠. 저는 그것이 진정한 협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발전시켜주는 관계 말이에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 기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정하윤 박사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한국이 정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지금은 한국이 세계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미래요? 정하윤 박사가 궁금해했어요. 평화를 위한 기술의 미래요. 공격이 아닌 방어, 독점이 아닌 공유, 경쟁이 아닌 협력의 미래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천공 시리즈가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산 철학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방패가 가장 강한 방패라고 했잖아요. 한국이 만든 이 방패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정하윤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에요. 무기가 평화를 만드는 세상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작은 도전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거였죠. 어떠셨나요? 엘리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당신들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패였습니다. 기술력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K방산의 진짜 힘, 바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었던 거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산 방어 시스템이 누군가의 일상을 조용히 지켜주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K방산의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